얼마 전에 대선 네. 토론 혹시 보셨나요? 봤죠. TV로 실시간으로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네. 부동산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네. 토론의 핵심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장표 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총 4명이 토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임기 내 250만 호 네.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공급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좀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후보마다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야기가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생애 최초가 참 그냥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데려가는 사람한테 해주면 차라리 나은데 네. 생애 최초 구입 한정해서 LTV 90% 인정돼 줄 수 있다. 또 양도세는 이제 한시적으로 좀 완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급 외에도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두 번째, 임대차 3법 개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종부세가 좀 과하다. 그래서 종부세를, 재산세를 합쳐서 좀 감안해서 적정한 세금을 책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좀 있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가주택 보유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현재 한 50% 조금 넘는 그 퍼센테이지를 80%까지 올리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져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80%는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재미나게 딱 본 거는 뭐냐면,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2가지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주택 공급, 두 번째는 대출 규제죠. 네. 주택 공급은 모든 대선 주자가 항상 해왔던 이야기라서 그냥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이해를 했고요. 네. 대출 규제는 저희가 바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주택 공급은 실현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네. 오히려 대출 규제가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2가지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면,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안정화되죠. 네. 너무 많이 하면 집값이 떨어지기도 해요. 네.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죠. 근데 이제 대출 규제 완화는 그 반대로 가격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 이 2가지가 상충하죠. 네. 그런 게 좀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했던 대출 규제 완화에서 핵심은 LTV였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는 80%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조건 없이 네. 얘기를 한 건데, LTV를 낮춰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서울에 있는 집값 예를 들어서 30억짜리예요. 대출을 80% 해주겠대요. 네.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대출 이자가 얼마나 많아요. 30억에서 80%는 24억을 대출하겠다는 소리고, 그러면 평범한 직장인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무턱대고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DSR이나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그러면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러면 한 7억짜리 집을 살 때 80%를 해주더라도 네. 사실 소득이 적은 초년생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이미 적용이 되거든요. DSR부터. 네. 그러니까 LTV를 조정해주겠다 이 말은 사실은 DSR이나 DTI 부분도 조금 풀어주겠다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야 현실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LTV를 풀어주면 그러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할까? 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집을 살려고 계속 좀 염두에 뒀던 분들은 네. 그분들은 대출을 7, 80% 해주면 정말 망설임 없이 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외분들은 지금처럼 거래가 잘 안 되고 조금은 불안한 시기에는 네. 대출을 많이 해줘도 안 사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80%가 아니라 99% 대출해줄게요 해도 안 살걸요? 금리가 과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혜택일 수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또 제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꽤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는 많이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대출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80% 해준다? 야, 그러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것 같아요. 의무님, 근데 이제 유력 후보 둘 다 네. 대출 해주는 좀 형태도 좀 다르게 정책을 냈잖아요. 네. 근데 공급에 있어서도 그 네.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쪽은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 네. 다른 한쪽은 네.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네. 근데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네. 주도를 하게 되면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민간 주도 공급 네. 및 뭐 개발, 공공 주도 공급 및 개발. 이제 이런 개념들이 모든 종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뭐 신도시 개발할 때도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그냥 민간 재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 뭐 신속 통합 재개발,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민간이 주도하고 그냥 뭐 공공이 주도했을 때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네. 항상 토지가 핵심이에요.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주택을 넣을 때 토지 없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허벌판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진행을 할 때도 이미 땅 주인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LH가 땅 조성해가지고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제 분양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랬을 때 이건 도대체 그러면은 민간이 한 거예요? 공공이 한 거예요? 약간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주도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시행자예요. 최종적으로 LH가 이걸 매입했기 때문에 이건 공공주도로 봐야 돼요. 근데 신도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을 자, 여기 막 주택들, 단독주택 지금 40년 넘었으니까 제가 다 살게요. 다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수용이 안 돼요. 네.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 조합원들이 시행사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결국은 구도심에서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의 컨셉은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컨셉은 유휴지를 활용하자. 네. 또는 뭐 무슨 지하철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자. 네. 이런 것들은 즉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외곽에 짓는 거. 나머지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줘가지고 여기를 공급을 빨리 하는데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건 공공주도로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좀 임대 물건도 좀 많이 넣을 수 있고 좀 공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쟁점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땅이 제일 중요하다겠죠. 네. 조합원들 다 있는 상태다.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주도할 거냐? 어떻게 국가가 완벽하게 100%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느냐?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차선책으로 했던 게 뭐냐면 공공 재개발 같은 거예요. 공공 주도 말고 공공 재개발. 그 녀석이 뭐냐면 같이 하자, 시행을. 조합원들 100명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희 LH랑 같이 합시다. 대신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네. 대신에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런 것도 제가 좀 빨리 도장 찍어줄게요. 땅땅땅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대신에 수익을 나눠 가집시다. 안 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지분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조합원들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 주도 재개발을 하자. 공공 주도 재개발이 뭐냐면 자, 조합원들 오세요. 여기 가만 내비둬봤자 재개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수요도 없고 안 될 것 같아. 사업성이 없어. 근데 저한테 다 소유권을 넘기세요. 제가 다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공공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LH가 단독으로 모든 걸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네. 토지 소유권도 다 넘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구역들한테 신청을 받았고 일부 신청한 구역들도 있어요. 근데 입지가 대부분 안 좋겠죠. 네. 입지가 좋은 것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 가능한 구역들은 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하려면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거네요.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 네. 그분들의 권리라는 거죠.
그거를 다 마음대로 갖고 올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양 후보들 모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많긴 한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뭐 고작해야 뭐 400세대 아파트, 네. 뭐 1000세대 아파트.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뭐 250만 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네. 큰 볼륨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연도별로 실제 전국에 공급했던 그 세대수를 조금 집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2022년이죠. 28만 호가 이제 올해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공급이 많았던 해가 2018년도죠. 이때 53만 호가 공급됐었어요. 그리고 약간 편차가 있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한 20만에서 많을 때 50만 그 사이 대략 한 30만 정도가 매년 전국에 공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평균 30만 호인데 이거를 임기 내 5년 동안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만 호 정도 공급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100만 호가 비거든요. 그 말은 평소보다 100만 호를 어떻게 더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가 한 150만 원인데 25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확실히 집값에 분명히 영향이 있겠네요. 이 정도 공급되면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네. 현실성이죠. 지금 공급을 해야 겨우 3년 뒤에 입주를 할 건데 네. 지금 당장 공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입주할 것들을 이미 다 분양을 했고 입주할 것들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뭐 2022년에 29만, 뭐 23년에 34만, 23만 이렇게 3년 동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이잖아요. 네. 전국인데 이거를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에 한 50% 정도 공급이 돼요, 보통. 그럼 수도권에 사실은 이걸 제가 다 합쳐보니까 3년 동안 50만 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250만 호의 절반이 아니라 수도권의 70%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25만 호가 아니라 140만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미 확정돼 있거든요. 그게 50만 밖에 안 돼요, 수도권이. 근데 지금 140만을 지금 하겠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되게 현실성은 없고요. 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디 뭐 5년, 8년 뒤나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라도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는 봐요. 그 입주 물량이 당장 쏟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반대예요. 지금 사상 초유로 지금 공급이 적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50만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님, 그래도 대선 유력 후보들이 대출 완화,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네. 형태는 다르지만 네. 강하게 내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이제 네.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일단 내 집 마련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되느냐. 네. 결국 아까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거든요.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네. 근데 제가 공급 확대는 뭐라고 했어요? 현실성이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버려요. 없다고 생각해요. 키워드는 하나다. 그 키워드가 뭐냐? 대출 규제 완화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특히나 그게 생애 최초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분들은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 지금 80%까지 정도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사기보다는 네. 그 대출 완화가 된 다음에 사는 게 좋기는 하겠죠.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진짜 생애 최초이거나 네. 아니면 무주택자인데 옛날에 집을 산 경험이 있고 이제 지금 살 계획이 있거나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요거를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분들 요 세 가지 분류의 분들이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차하면 다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대출 7, 80% 해줄게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집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또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좋은 걸 못 샀는데 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또 좋은 입지는 또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발생하다 보면 또 G컵도 또 지금처럼 잠깐 주춤한 상황이지만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랭구님,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이 끝난다고 네. 바로 정책이 나오진 않잖아요. 안 나오죠. 그러면 네. 뭐 자꾸 대선 이후를 보라고 하는데 네. 정확히 네. 언제쯤까지 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선 결과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출 규제 완화는 빠르면 뭐 3개월 이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공급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궁극적으로는 금융에서 네. 대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이거를 안전자산에 대한 걸로 봐줄 거냐, 아니면 이거를 되게 공격적인 투자로 보고 이거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출로 봐줄 거냐, 거기에 따라 그냥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또 뭐 정권이 바뀌면 혹여나 네. 정권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쪽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권과 다르게 분명히 될 거라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실행을 해야만 하잖아요. 네. 근데 바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 완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최대 제가 봤을 때 대선 끝나고 한 3개월까지는 이거는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랭구님, 저는 사실 네. 공급 그 증가 네. 거기에 집중했었는데 완전 헛방이었네요. 네. 랭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